기출문제집이요. 페이지 347이요.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자, 문제는요. 89번부터요. 89번 이렇게. 기출문제집 페이지 347. 됐죠? 자, 여러분요. 취소를 한번 보셔요. 취소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요. 그 기출문제집을 풀 때는요. 여러분 뭐를 주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 여기 보면 핵심 유학이라고 돼 있죠. 핵심 유학 있죠? 이 유학이 웬만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알았죠? 여러분 기출문제를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됐죠? 자, 1번 취소요. 89번에 1번요.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줄고요. 취소권 줄 것이고 맨 끝에 형성권이죠. 형성권 옆줄 긋고 제척기간이요. 그래서 제척기간에 걸린다 이런 말이고요. 2번은요. 법률행위가 취소되죠. 취소한 때부터 틀렸어요.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해서 혹시 여러분요. 소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시예요. 계약시부터 이 말이에요. 3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뭐하고서 알고 여러분요. 추인 동그라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령의 할 때 추인 동그라미요. 추인은 뭐냐? 추인은 의사표시예요. 옆줄 긋고요. 알고 플러스요. 명시적 묵시적으로 추인 이렇게요. 알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추인을 해요. 명시적 묵시적으로 추인 이렇게 알고세요. 4번은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 취소는 누구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써요. 상대방의 전득자 X. 상대방의 전득자. 승계인한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일부 취소죠. 줄고요. 하나의 법률행위요. 그 다음에 바로 옆에 가분적이요. 써 거기다가 분할 가능성이죠. 분할 가능성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일부가 특정 줄 것이고요. 두 번째 줄 가운데 가정적 의사요. 가정적 의사를 써요. 보충적 해석 이렇게요. 맨 끝에 일부 동그라미요. 취소 동그라미 일부의 취소만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그래서 법률에 취소되면 취소한 때부터가 아니죠. 소급하여. 91번은요. 누구한테 취소하냐 이 말이에요. 미성년자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에 줄고요. 법정대리인의 의뢰 동의 없이요. 의뢰 동의 없이 91번. 90번은 했어요. 91번. 병에게 매각 줄고요. 병을 뭐란다? 직접 상대방이라고 얘기해요. 직접 상대방. 병은 당시 이 부동산을 정에게 매각이요. 써요. 상대방의 승계인이죠. 오늘 이러면 취소할 때는 누구한테 한다? 직접 상대방한테 하죠. 상대방의 승계인한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갑이 아직 미성년자이죠. 취소권자 아직 미성년자이다 이 말은 법정대리인도 취소권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 또는 을이 누구한테? 병에게. 갑 또는 을이 병에게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2번이죠. 만약에 갑이 성년이다 그러면 어떻게? 성년이다 그럼 누가?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그래서 1번이요. 1번이 답이 되려면 1번이다 동그라미하고 써. 갑이 성년이 된 경우 이 말이죠. 갑이 성년이 된 경우 그때는 1번이 정답이 돼요.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러면 4번이 아니요 뭐죠? 2번이 정답. 2번이. 미성년자일 때는 2번. 법정 대리인도 되니까요. 성년일 때 누가? 1번. 알겠죠? 자, 92번은요.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병의 동의 없이 이렇게 됐죠?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이면 안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거기 됐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알고 있는 병한테 등기를 해 주었죠? 병이요.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했다. 병이 누구죠? 병은 누구냐? 법정 대리인이죠. 그 다음에 1번은요.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죠? 2번요.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다. 을이 상대방이죠? 을이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병은 계약을 뭐하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상대방의 선의하기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는요.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무슨 관계다? 동시행. 이러면 취소. 무효 취소 해제 기억나죠? 무효나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 말이죠. 4번은요.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 그렇게 돼 있나요? 생활비로 모두 생활비 주고요. 현존이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미성년자는 현존이익을 반환하는데 현존이익은 생활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현존이익이라고 하죠. 그러면 전액을 반환해야 된다.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 이 말이죠. 5번 만약 을이 선의의 정에게 매도했다. 을이요. 그럼요 병이 취소하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랬는데요. 봐봐요. 그럼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 우리가요 차고 사기 강박하고 다르죠. 여기 봐. 차고나 사기나 강박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이 을이요 정한테 처분하죠. 그러면 차고나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하죠. 갑이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무효되고 정은 선인 경우는 보호되고 악인 경우는 보호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취소하죠.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뭐죠? 정이 있죠. 이게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가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가 안 돼요. 알겠죠?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지 않는다.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틀렸어요. 정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것을 무슨 취소로 간다? 절대적 취소다. 절대적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적 취소다 이렇게. 자 93번은요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그렇지 않죠. 취소할 수 있는 날 줄고요 10년이에요. 10년.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3년 내 줄고 3년 내. 3년 내는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에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알겠죠? 취소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2번요. 취소권은 취소 사유가 있음을 안 날. 안 날. 취소 사유가 안 날의 양은 사기당한 것을 안 날이죠. 몇 년이다? 3년. 3번은요.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그랬죠. 제한 능력자로 그랬죠.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틀렸죠. 제한 능력자 줄고요. 제한 능력자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현존 이익을 반환한다 이 말이죠. 4번은요. 법정 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뭐한 후 소멸 줄고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 줄고 이퀄 능력자가 된 후 이 말이죠. 소멸된 후 동그라미하고 이퀄 후는 법정 대리권 소멸이에요. 법정 대리권 소멸해. 그리고 소멸하니까 취소권이 있다 없다? 없다. 4번 틀렸죠? 취소권이 없다. 5번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줄고요. 추인할 수 있는 후 이퀄 능력자가 된 후죠. 능력자가 된 후 취소권자의 이행 청구 줄고 취소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이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추인 X.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추인 X. 추인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할 때는. 그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법정 추인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죠? 이 일을 보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 일을 보류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알겠죠? 이 일을 보류하지 않는 추인한 것을 본다 이렇게. 자 94번은요. 갑이 을을 기망하여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갑이 을을 기망하여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과 체결했다. 이렇게 돼 있죠?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갑이 을을 기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을하고 체결하죠.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지금 1번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에서 누가 취소권자고 누가 상대방인지 알아야 돼. 누가 취소권자고 누가 상대방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누가 취소권자고 누가 상대방이에요? 갑이 을을 기망했죠. 누가 취소권자? 을이 취소권자요. 왜 그러냐? 이걸 모르면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한 경우가 있고 상대방이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누가 했는지 그걸 알아야지. 무슨 알겠죠? 그래서 1번 봐봐. 갑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맨 끝에 지급을 청구해서 청구? 상대방이 청구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2번 상대방이 맨 끝에 양도했죠?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3번은요. 갑이
이전 등께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제공했죠. 이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께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죠. 써 거기다가 플러스 치속권자인 을이 수령해야 추인이에요. 치속권자인 을이 수령해야 추인돼요. 그래서 오늘 법정 추인은요, 상대방이 이행 청구, 상대방이 양도한 경우는 추인이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했다 할지라도 치속권자가 뭘 해야 돼? 수령을 해야 추인이 돼. 그래서 1, 2, 3 아니죠? 기망 상태에서 벗어난 을, 줄고 벗어난 을, 이의 없이 알죠? 이의 없이 대금을 지급했죠? 상대방이, 치속권자가 대금을 지급했죠? 치속권자가 이행한 경우는 추인이야. 4번이 정답이죠? 5번은요, 을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이죠. 봐봐, 취소를 통해 취득하게 될 계약금 반환 청구권이죠. 그럼 이 계약금 반환 청구는 취소를 통해서 반환하니까 부당이득 반환이죠. 그럼 취소를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취소로부터 나온 거니까 취소. 알죠? 법정 추인이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죠. 4번. 알겠죠? 특히 3번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을 하면은 취소권자의 수령이 있어야 돼. 알겠죠? 자요, 그러면 95번 했죠? 자, 96번을 봐봐요. 조건과 기한이죠? 동산 소유권 유보부 매매 줄거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죠. 매매에서 소유권 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해제다 틀렸어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뭘 한다? 정지 조건이다. 옆줄 것도 써 유동정 무효인 경우다. 그래서 소유권 유보부를 뭐란다? 정지 조건부라고 하고 정지 조건부는 뭐다? 유동정 무효이다. 이렇게. 2번 기한은 채무자 줄고 채무자 간주되나 틀어서 추정되나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말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렇게 됐나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다 없다? 저는 포기할 수 있죠. 써 거기다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된다.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면 돼. 그래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무조건 포기해요. 상대방한테 손해를 배상하기만 하면 돼요. 자, 3번 조건부 권리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 미정 줄 것이고 담보할 수 있다. 담보. 써 거기다가 처분, 상속, 보존. 담보, 처분, 상속, 보존.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는 미정인 동안에도 처분, 상속, 보존, 담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5번은요. 4번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 조건, 불법 동남이 불법의 103조 위반이에요. 103조 위반은 뭐죠? 불법이죠. 불법이면 조건만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예요? 전부가 무효. 5번은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이 성취를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말한다. 방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죠. 그 조건을 뭐한 것으로?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뭐한다? 본다. 이렇게 되어 있죠. 봐봐.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이 성취를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 줄고 성취를 방해. 그럼 방해하면 반대로 가지 반대. 그래서 상대방은 뭐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을 본다가 아니야. 주장할 수 있다. 본다 그러면 안 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써 그 다음에 옆줄 긋고 형성권이다. 이렇게 형성권 이렇게. 자, 97번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그럼 조건의 성취가 미정에도 뭐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1번 틀렸죠? 없다. 틀렸죠? 시기는요. 기한이 줄고 도래한 때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잃는다 그러면 안 돼. 생긴다 이렇게. 3번 불능조건 마이너스. 자, 해제 조건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뭐다? 무효가 아니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 틀렸죠? 4번은요.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 위반, 이것을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조건만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 이렇게. 5번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 기한도 그러면 기한은요 써 거기다가 확실.
확실, 옆줄 긋고 이행기 도래해야 돼. 기한은 확실하니까 무조건 이행기가 도래해야 돼. 여러분 봐봐요, 여기요. 우리 여러분요, 여기서요, 정지 조건하고요, 정지 조건하고 불확정 기한하고 차이는 뭐냐? 조건은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죠? 그걸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기한은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을 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뭘 해야 돼? 이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한은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무조건 이행을 해야 돼. 여기 이행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요. 됐죠? 그래서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 맨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98번은요. 조건과 기한이죠.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 그 다음에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하고 담보로 할 수 있다. 2번요. 정지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죠. 그 요력은 법률 행위시로 뭘 한다? 소급, OX. X란 말이죠. 원래 조건은 법률 행위 소급 줄거 봐. 합의가 있으라고 써. 합의가 있어야 소급해. 원칙은 조건은 소급한다, 안 한단 말이죠. 합의가 있어야 소급을 해. 원래는 소급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조건이 법률의 당시 줄과 이미 성취, 기성조건 플러스죠.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죠. 그럼 뭐가 된다? 플러스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이죠.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령이죠. 불법 조건이 말하자면 불법 동그라미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 불법 조건이 붙어있는 법령이죠. 조건만 무효가 돼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요.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기한 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 이익 상실은요. 정지 조건부로 봐요. 해제 조건부로 봐요. 해제 조건부. 아니. 형성권적. 그래서 정지 조건부가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정지 조건부하고 형성권자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한다고 그랬죠? 일정한 사유란 말이 뭐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죠. 그래서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했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정지 조건부는 어떻게 되죠? 정지 조건부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사실이 있다. 당연히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형성권적은요. 형성권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형성권적은 당연히가 아니죠. 뭐가 있어야? 채권자의 뭐죠? 의사행위가 있어야 기한이 뭐다? 도래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죠. 채권자의 의사행위. 그냥 당연히 이렇게. 그래서 정지요건은 당연히고 형성권이죠. 형성권이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그래서 뭐로 본다? 형성권적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이란 말이죠. 추정한다. 자, 98번은요.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조건의 성취가 미정이죠. 그럼 몇 번이에요? 99번이요? 다행이에요.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반한다. 방해하죠. 조건 성취를 방해. 상대방의 주장에 의해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다? 5번이죠. 신의 성취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라고 추산된 시점인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99번 문제를 봐봐.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 성취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죠. 거기 줄고 조건의 성취를 방해에다 동그라미하고 이 조건 성취 방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조건 성취 방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요, 고의 또는 과실, 고의나 또는 과실을 포함해. 고의 또는 과실을 포함해. 알겠죠? 그렇게. 자, 그럼 100번 한번 보세요. 100번. 100번은요,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기억은요, 상대방이 뭐라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뭐가 된다? 허용된다. 그렇게 됐나요?
상대방의 동의 줄 것이고 해제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이 된다. 그럼 원래 해제는 아까 봐봐. 해제는 뭐라 그랬죠?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못 붙여. 그런데 판례가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라는 게 인정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해제는 단독행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하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어디에서 인정을 했다?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인정을 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요 허용된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해제라는 의미보다는 이걸 뭐로 이해한다? 단독 행위로 이해하면 되죠. 너는요 갑이 을에게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 병이 사망하면 줄거. 그럼 병이 사망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사람이죠. 이건 조건이다, 기한이다, 기한이죠. 생명체잖아, 생명체. 생명체니까 정지 조건 그럼 큰일 나. 불확정 기한이라고 해야 돼. 불확정 기한. 그래서요 해제 조건이 법률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줄고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해제 조건 마이너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 마이너스 불능이죠. 마이너스 곱하면 뭐가 된다? 플러스. 그래서 그 법률에 뭐로 본다? 유효이다. 유효.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니은요 당사자가 조건의 성취 요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죠.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이런 원칙적으로 조건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당사자 간의 합의로 말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합의로 소급 위반이죠. 그러면 당사자 사이의 법령에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틀렸어. 성취한 때부터가 아니고 소급하여 또는 이퀄 법률 행위 시부터 이렇게 성취한 때부터 그 말은 그때부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성취한 때부터 그러면 언제부터? 법률 행위 시부터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 이 말이죠. 원칙은 소급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1번이죠. 101번은요 옳은 것은 그랬죠. 기성조건을 정지조건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기성조건 플러스 정지조건 플러스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2번은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조건이죠. 사회 질서에 반한다. 그것을 불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해제 조건이면 뭐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가 된다.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이렇게. 그래서 해제 조건이 아니요 무효가 된다. 무효. 그래서 사회 질서 반하는 조건은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해제 조건이든 정지 조건은 가리지 아니하고 103조 위반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부가 무효가 돼. 조건은 법령에서는 유효란 말이죠. 2번 틀렸죠. 3번 조건이 성취한 미정이죠. 일반 규정에서 말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은요.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그랬죠. 봐봐. 해제 조건이 뭐예요?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은 원칙적으로 해제 조건은 지금 현재는 효력이 있어 없어? 있죠. 있다가 조건이 성취하면 해제 조건은 소멸해. 해제 조건은 소멸해. 정지 조건은 발생하고. 그런데 해제 조건에 조건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취가 되면 소멸하는데 성취 안 돼. 그럼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소멸하지 아니한다. 4번 맞죠? 5번은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죠. 성취되면 원래 조건은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가리지 않고 원래 조건은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소급하지 아니한다. 원칙은 소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사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요. 합의. 그래서 102번은요. 틀린 것은 1번.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이죠. 불성취한 것으로 확정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법률행위는 뭐가 돼? 법률행위가 뭐예요? 조건이 무효가 아니고. 알겠죠? 조건이 무효. 정지조건이라고 했죠? 지금 정지조건? 봐봐.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런데 불성취로 확정됐단 말은 성취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여전히 무효가 된다. 2번. 정지조건부 권리도 성취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왜요?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예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정지조건은 뭐예요? 봐봐. 정지조건은 현재 조건이 성취가 되기 전까지 성취해야지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정지조건은 성취가 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정지조건은 효력이 있어 없어? 효력이 없잖아요. 성취가 돼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 플러스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성취가 돼야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취가 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 봐봐. 우리가 정지조건에서 조건이 성취가 안 된다. 그러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한다? 성취된 때부터. 알겠죠? 그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줄거 봐. 두 번째 끝에 소멸시효가 진행. 거기만 딱 줄거. 정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이렇게. 정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해. 왜? 성취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조건 성취가 미정이죠. 일반 규정에서 말할 수 있다. 처분, 상속, 보존, 담보를 할 수 있다. 4번 조건 성취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 이게 어려워. 법률행위가 성취한 때부터 그러면 이건 소급이란 말이야. 소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조건은 언제부터다? 성취한 때부터야.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있어. 법률행위 시 그 말은 소급이라는 말이 절대로 소급하면 안 돼. 알겠죠? 여러분 봐봐.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려운 말이란 말이죠. 정지 조건은요. 정지 조건은 조건이 만 때부터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만다 생긴다. 성취한 때부터 그때부터 이 말이죠. 여러분 법률행위 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법률행위 시부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긴다 그러려면 법률행위 시는 이것은 한마디로 소급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이 나오려면 이것은 뭐가 있어야 돼? 합의란 말이 있어야 돼. 합의란 말. 성취한 때부터 이게 바로 뭐다? 원칙이라면 원칙. 원칙은 성취한 때부터야. 미래적으로 소급한다고 하려면 합의란 말이 있을 때만 법률행위 시란 말은 소급한다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헷갈리면 절대로 안 돼. 법률행위 시부터 그것은 소급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말이 다르다 말이. 그래서 원칙이다 이게 원칙. 성취한 때부터 그래. 아무 말이 없으면. 자, 그다음 5번은요. 소유권 유보부 약정 줄고요. 그럼 소유권 유보부로 뭐라고 한다? 그 정지 조건부라고 얘기했죠. 유동적 무효라고 얘기했죠. 소유권 유보는 뭐냐면 갑이 을한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자동차를 줘. 너 잔금을 갚아야, 잔금을 다 갚아야 너가 소유자다. 잔금을 갚기 전까지는 너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뭐 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뭐한다? 보유한다. 그래서 성취할 때까지 말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누가? 매도인. 그러면 잔금 지급 후는 누가? 매수인이다. 매수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민법 총칙이에요.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